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이 사연은 부끄럽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정말 사랑이라 믿었어요. 남편은 잘생기고 유머 있고 능력 있어 보였죠.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균열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했고 가끔은 손찌검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 때문에 하며 버텼죠.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오면 늘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참다 못해 화가 나서 따져 물었더니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또 울어? 넌 맨날 그게 문제야. 이후 남편의 바람은 일상이었고 회사 내연녀와의 문자, 모텔 영수증 그런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절 편하게 두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서 제 살림에 사사건건 참견하셨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썰면 안 돼. 너 친정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니? 그 말투엔 항상 비하가 섞여 있었어요. 명절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남편과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놀았죠. 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하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내가 참으면 언젠간 달라지겠지. 그 희망 하나로 살았어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더니 그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은행 독촉장이 날마다 쌓여갔고 아이 학원비는커녕 전기세도 밀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고 저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아들과 함께 월세방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저는 죽어라 일했어요. 마트 계산원, 보험 상담원, 밤에는 식당 서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조금씩 통장 잔고가 늘어갈 때마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희망으로 버텼죠. 저는 보험 컨설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젊은 남자였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고객님과 상담이 있어 들어간 카페에서 그를 또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또 만났네요. 그는 34살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산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말들에 묘하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매일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주 말해줬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 제 인생엔 없었어요. 퇴근 후 같이 분식집에서 순대 먹고 가끔은 한강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 일상이 제겐 선물 같았어요. 저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렸지만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웠어요. 아들이 알아챘어요. 엄마, 그 사람 나이 알아요? 32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라며
화를 냈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사람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어요. 네가 외로운 거 알지만 그건 아니야. 요즘 세상에 젊은 남자가 이유 없이 다가올 리가 있겠어? 그 말들이 귀에 거슬렸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그는 고민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 꿈이 있어요. 작은 카페 차리고 싶어요. 지금 준비 중인데. 근데 투자금이 좀 모자라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얼마나 필요해? 한 2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바로 갚을게요. 계약서? 안 썼어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어느새 전 재산이 들어갔어요. 어느새 제 통장엔 잔고 영원히 찍혔습니다. 이혼 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가게 오픈 준비를 한다며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마지막에 누나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꼭 성공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서서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가게 임대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속았다는 걸. 이번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술 한 병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인생밖에 못 사는 걸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속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사진, 문자 내용, 송금 내역 다 들고서요. 이것만으론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네요. 백방으로 증거 수집을 하던 중 예전 그가 일하던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사람. 사기건으로 고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레파토리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명백한 사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아직 법적 공방은 진행 중입니다. 저의 다친 마음도 되돌릴 수 없고 내 전 재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그가 법적 책임을 다해 상응하는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에게 들었는지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너 그 남자한테 사기당했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네가 사람 취급을 했으면 이 꼴 안 됐어. 하고 소리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실수였지만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재산도 믿음도 사랑도. 하지만 이혼 후에 얻었던 평화와 자유를 생각하면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합니다. 사랑과 후회, 자유와 외로움 사이에서 이혼 후 모은 전 재산을 젊은 남자에게 전부 증여했던 그날처럼 나는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은 바보가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